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북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대규모 새만금 투자 계획부터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과 공공기관 2차 이전까지 지역 발전에 큰 계기가 될 걸로 기대를 모으는 대형 사업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과 함께 새만금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핵심 거점이 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이고 전북 대전환의 청사진은 어떻게 그려나가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장관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가 이제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면서 많은 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신 분들이 대통령이 참 현장도 잘 아시고 꼼꼼하게 챙긴다 이런 얘기들을 하나같이들 하는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하면 저는 대통령 모시고 일하는 수석이나 장관 또 공무원들은 굉장히 고달프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뭐 장관도 취임하신 지가 1주년이 되는데 지난 11개월 어떻게 보내셨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신없이 바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대통령께서 성과와 속도 그리고 현장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실제 국토부가 하는 이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성과를 내고 또 거기에 대한 속도를 낸다는 게 상당히 쉬운 문제가 아니고 또 현장도 거의 전국에 걸쳐서 다 있기 때문에 네. 현장 한번 가보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조건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 이 국토교통 분야의 이 업무가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바로바로 영향을 주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네. 하루하루가 굉장히 고달프기도 했고 또 어떤 반응이 직접적으로 오기 때문에 상당히 보람도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026년도 뭐 6월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뭐 절반 정도가 지났습니다만 올해 뭐 최대 뉴스는 현대차 9조 원 새만금 투자 계획 발표한 것을 꼽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시 내용 보면 예전에 이제 삼성 MOU가 좀 무산됐던 적도 있어서 네. 뭐 일부 도민들 사이에 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현대차 그 의지도 뭐 남다른 것 같고 또 당시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직접 뭐 장관님을 포함해서 4분이나 되는 장관님들 다 대동을 해서 또 MOU를 맺고 하신 것 자체가 정부도 또 그만큼 이행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시죠? 그러니까 이번 새만금 이 투자 문제는 저는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네. 하나는 지방 투자 활성화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다. 그 속에서 삼중 소회라고 하는 예. 전북 소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통령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현대차가 새만금이 주는 기본적인 매력 또 잘 아시겠지만 거의 이제 빈 땅이나 다름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새만금이 주는 매력에 대한 기업이 그걸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맞아떨어진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을 만났을 때 네. 제가 첫 번째 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은 불안해한다. 과거에 이렇게 큰 투자가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네. 또 과거에 삼성이 상당히 큰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그런 경험이 있다. 제가 당시 초선 국회의원 시절에 제가 삼성 임원들 만나서 여러 차례 제가 상당히 압박도 가하고 예. 분명한 답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결국 무산되었거든요. 그런 전라북도 도민들의 상처가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달라. 그렇다면 제가 국토부 차원의 TF를 빠른 속도로 운영을 하고 또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총리실 주관의 TF도 빠른 속도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도 실제 좀 기다리면 되겠지, 좀 믿어주고 기다려주세요 라는 입장보다는 그 시기별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과
소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우리 현대차 그룹에서 정확히 인지했으면 좋겠다. 알아달라. 라는 얘기를 첫 번째 했습니다, 네, 사실. 네. 뭐 정의선 회장께서는 당연히 너무나 잘 알겠다. 두 번째 얘기는 우리가 호남으로 해서 전라북도 또 광주 전남이 호남이라고 불리우지만 예. 실제 우리 전라북도는 다르다.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발전 전략이 5국 선택이기 때문에 예. 전라북도 중심의 투자와 또 새만금 중심의 투자를 분명히 해서 그런 전라북도 도민들의 정서라든가 또 앞으로 우리 국가 발전 전략에 대해서 현대차 그룹이 정확히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네.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가하자면 단순히 새만금 투자뿐만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해야 될 우리 현대차에서 필요한 일은 제가 책임지고 다 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했었는데 네. 저는 어떤 정부의 의지는 지방 투자 활성화라고 하는 제1호 사업이 새만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신성 있게 진행될 거고 또 중간중간 어떻게 이 일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과 정확하게 소통하는 네. 것까지 포함해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한다라고 우리 도민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현대차 그 새만금 9조 원 투자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새만금 투자 계획 크게 놓고 보면 세 가지 사업으로 대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이제 수소 등 재생에너지 사업, 그다음에 로보틱스 이제 관련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게 이제 다 실현이 된다면 새만금이 재생에너지도 있고 첨단 산업도 있는 뭐 미래형 산업 생태계가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전북이나 새만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장관님 보실 때 현대차가 왜 새만금을 결정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 현대차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새만금이 가진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새만금은 과연 어떤 매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실제 바다를 끼고 있고요. 또 항만이 지금 곧 개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약간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 있긴 하지만 공항이 있게 되고요. 또 군산이라든가 또 김제, 전주와 같은 배후 도시가 튼튼히 있는 그런 장점 위에 다 아시겠지만 실제 새만금은 우리가 이제 편한 말로 민원이 없는 곳이거든요. 완전히 백지 상태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 현대차에서 본인들이 꿈꾸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적의 장소이지 않는가. 여기에 이제 정부가 결합하는 거죠. 현재 제가 국토부 장관이 되어서 매우 중요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기업 첨단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정부에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산업에 대한 어떤 정부 정책과 또 기업들이 어떤 일을 함께하게 되는데 지금은 좀 바꿔보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기업이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주도적인 비전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거죠. 그 일을 진행하는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 주도의 어떤 도시가 될 거고 근데 사실 기업이 각각의 산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성들이 다 다르겠지만 실제 어떤 주요 산업은 전력 문제라든가 용수 문제라든가 또 어떤 거기서 일을 하게 될 어떤 그 일하는 사람들의 주거 여건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교육 여건 또 의료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문화와 체육까지 해서 그런 직주락이라고 하는 요즘 직주락이라는 것들이 입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신성 있게 해결해 준다면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기업의 주도성도 살고 또 정부의 지원이 하게 됨으로써 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 저는 기업 첨단 도시가 이 새만금에는 최적의 그런 정책과 부합될 수 있는 장소다. 그렇다면 현대차에서 볼 때에는 그런 것들이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새만금이 매력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그 축구 감독
히딩크가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저는 이 축구의 네. 승리의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다. 네. 선수들만 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도민들의 성원이 정말 수십 년 동안 뭔가 이 새만금을 바라보면서 너무 한스럽고 또 답답하고 그런 도민들이 염원들이 저는 이 새만금의 현대차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하게 될 거다. 그런 거라면 저는 현대차에서 새만금을 선택한 건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고 그만큼 새만금이 매력적인 네. 그런 곳으로 거듭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당초에 대통령 오셔서 발표가 될 때 사업 규모 이제 9조 원 정도로 네. 그 러프하게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이후에 장관님께서 이 전체 사업 규모가 10조 원을 넘길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요즘에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 문제가 제일 네, 중요하거든요. 그 에너지 문제에 대한 현대차 그룹의 관심이 당연히 있고, 근데 새만금에서 가장 에너지원으로 좋은 게 태양열 아니겠습니까? 예. 벌써 현대차에서는 좀 더 태양열을 늘릴 수 없겠느냐 이런 어떤 요구도 있고, 네. 또 수상 태양광이 아닌 육상 태양광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하. 제가 농림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육상 태양광으로 바꾸는 걸 지금 거의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진행하는 게 남았거든요. 그런 조건들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좋아진다면 네. 저는 현대차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만한 사업이지만 저는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네. 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 건 분명히 예. 맞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볼 때 과연 이 로봇 산업이 어느 정도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거든요. 지금은 약간 걸음마 단계이기도 하고 예. 또 뭐 그 아틀라스죠. 예, 거기에서 아틀라스. 성과를 냈기도 했고 네.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아직도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새만금에서 이 로봇 산업이 어느 정도 정착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뮬레이션, 실증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속도가 난다면 저는 새만금의 어떤 이후의 성장 가능성을 볼 때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중국 갔을 때 제가 수소 때문에 네. 중국 그 베이징 시범구도 가보고 예. 또 내몽골 지역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본 건 수소에 대한 다양한 것들이 산업단지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또 거기서 수출할 수 있도록 그 수소의 어떤 연료 전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연구되고 있고 굉장히 진전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그 산업이 발전하는데 이 산업단지만으로는 가능하겠느냐. 네. 네. 그래서 늘 고민하는 게 정주 여건이 어떻고 수도권에 몰리는 이유도 다 그런 것 때문에 수도권에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수소 도시화한다. 그러니까 실제 이 수소 산업단지를 만들어내고 네. 뭐 수전해라든가 그린 수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고 그게 현지에서 소비되면서 수소 도시화하는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경우에 저는 거기서 벌어진 수많은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저는 새만금을 성장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동력으로 네.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8일인가요? 그 미국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제 젠슨 황 뭐 이번에 두 번째 왔는데 올 때마다 뭐 아이돌 그 그룹 멤버처럼 많은 그 화제와 또 팬층을 끌고 다니는 상황이 됐는데 정의선 회장이 이제 새만금 투자를 제안을 했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젠슨 황 CEO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이 새만금이 AI 밸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또 표현을 해서 상당히 그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논의되거나 조율된 바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 실제로 이 엔비디아의 새만금 투자도 구체적으로 실현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일단 정확하게 정부하고 사전에 네. 대화가 돼서 진행된 건 아닙니다. 네. 일단 어떤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환영할 네. 얘기이고 또 반가운 얘기라는 건 분명하고요.
다만 세계적 대기업의 CEO가 어떤 얘기한 덕담 수준의 어떤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새만금의 투자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당장 어떤 판단보다는 예.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그 새만금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여러 국제적인 대기업들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지금 계속 열리고 있기 때문에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아직 그럴 거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좀 급하다라고 예. 하는 게 좀 저의 생각이고 신중한 좀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저 정의선 회장이 공개 석상에서 직접 또 얘기를 하고 젠슨 황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전혀 그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속단하지 말고 좀 냉정하게 지켜봐야 되군요. 그렇죠. 네. 정부가 그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새만금 전북 대혁신 태스크포스를 지금 꾸렸고 여러 가지 또 이와 관련된 종합 지원 대책도 지난 5월에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내용들 다루시는지요? 그러니까 현재 그 새만금 전북 대혁신 TF는 총리실 주관으로 네.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 국토부, 재경부 여러 부처가 TF에 참여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은 단순히 어느 부처의 문제가 아니고 총리실 차원에서 직접 챙긴다고 하는 차원에서 TF가 운영되고 있고요. 사실 어떤 발표를 하고 직접적인 TF가 이렇게 빠르게 속도를 낸 건 그리 흔한 일은 아닙니다.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부 전 부처의 협력을 통한 전북의 새만금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 대부분의 업무, 한 90% 좀 과하고 한 80%는 사실상 국토부 업무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저는 국토부 차원에서 이 일을 책임성 있게 진행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국토부 차원에서 새만금 TF를 총리실보다 우선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총리실 TF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견인해낼 수 있고 또 실제 저희 국토부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 일을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간다는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 그 새만금 청장 차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 예. 근데 현재 새만금 청장에 전에 국토부 기조실장 출신이 가게 됐고요. 또 새만금 차장도 기조실장 출신이 아하.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청장은 행정 출신이고 새만금 차장은 기술고시 출신이에요. 그리고 우리 국토부의 철도국장을 했던 윤준환 국장이 또 새만금의 국장을 와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새만금 그 사업은 국토부가 직접 새만금청의 국토부 출신들이 다 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혼연일치로 이 일을 진행하는 게 저는 핵심적인 거고 그 위에 전체 총리실을 중심으로 여러 부처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예.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게 새만금 이 TF의 어떤 좀 본질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전주하고 완주가 수소 시범 도시로 그렇죠. 지정이 된 바가 있고 또 현대차를 비롯해서 완주에 있는 공장이요. 그 여러 가지 또 수소와 관련된 산업을 하는 그 기업군들이 또 많이 밀집이 돼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지난 한 10년 사이에 대선이나 총선 때면 전주와 완주 나아가서 새만금까지 수소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공약 정책적 의제로 또 민주당이라든지 그 전북도에서도 또 검토를 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 수소 경제 시대 제대로 성공하려면 어떤 과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이제 수소도 그린 수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청정 이제 네. 어떤 친환경적 이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것에 기반이 되는 건 재생 에너지거든요. 예. 재생 에너지에 기반한 그린 수소, 또 그린 수소가 이제 수소 산업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수소를 네. 생산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 새만금을 수소 도시화 하게 된다면 굉장히 미래형 어떤 첨단, 그러니까 수소 기반형의 어떤 수소에 기반을 둔 수소 기반형 친환경, 그 다음에 여기에 로봇 산업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첨단 산업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집적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전북권을 확대하게 된다면 완주에 수소차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전주 완주가 여러 가지 수소에 관련된 것들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되어 있기 예. 때문에 저는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가 이렇게 완성돼 있기 때문에 또 그 전주, 익산, 군산, 새만금까지의 광역 철도까지 놓여진다면 아, 저는 상당 부분 우리 전북 내에서의 어떤 교통 시스템도 마련이 되어진다면 예. 저는 그 시너지 효과가 더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어떤 이제 전주 완주 수소도시로의 지향과 새만금이 수소 생산과 수소도시로서의 어떤 그 지향이 저는 잘 이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전라북도의 중요한 어떤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장관님께서 지난 2월에 대통령 그 모시고 와서 타운홀 미팅 할 때 이제 우리 그 3.4 기가와트의 전력을 우선 가동을 해서 아리백 산단을 좀 추진하겠다. 또 관련된 기업 투자 유치도 좀 지원을 하겠다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이 아리백 산단 지정 절차 지금 언제쯤 가시화될지 궁금하고 전북은 뭐 지정 여부는 따로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요? 현재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리백 산단에 대한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아리백 산단에 대한 그 법을 어쨌든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게 네. 저희 목적이고요. 아리백 산단 법이 통과하게 되면 이제 구체적인 지역을 지정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새만금이 현재 스마트 그린 산단이 저희 네. 새만금이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기반한다면 저는 당연하게 우리 새만금의 아리백 산단이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아리백 산단을 한 곳으로만 할 거냐라고 하는 건 좀 네. 아니다. 그래서 저는 복합적인 선택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새만금 지역이 아리백 산단으로 지정되는 것은 저는 무난한 법만 통과하고 예. 또 정부가 행정적으로 순리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초에 이제 그 용인 그 반도체 단지 지방 이전 이슈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제 핵심은 지산 지소 뭐 전력이 있는 곳으로 기업체가 가면 문제가 간단한 것 아니냐 네. 이런 논의 속에서 이야기들이 더 확산이 됐는데 때마침 최근에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이제 뭐 간판 반도체 업체들이 광주 전남 쪽에 투자를 한다는 보도가 지금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전북도 그런 면에서 보면 재생 에너지랄지 이런 것들이 여건이 굉장히 좋은데 뭐 여러 가지 그 기대와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에라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재생 에너지 기반이나 아리백 산단이나 이런 여건을 갖고 있다면 뭐 또 다른 반도체 관련 산업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전라북도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간절합니다, 사실. 네, 예. 예. 우리도 좀 그 왔으면 하는 욕심이 좀 예. 솔직히 있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하는 문제는 예. 정부가 굉장히 강력히 그 권고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친화형 그 어떤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지만 결국 기업이 최종 결정하는 네. 게 있고요. 그런 속에서 진행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사실 저도 정보에 많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산업부에서 추진하는 네. 거기 때문에 현대차 문제는 오히려 이제 국토부가 주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업부 주도이기 예. 때문에 아직 제가 뭐라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지 못했고요. 다만 어쨌든 중요한 원칙으로는 수도권에 있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그런 반도체 공장들이 자꾸 이전하고 진행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 용인 반도체 산단을 저희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그 점은 좀 잘 알고 있는데요. 다만 좀 아쉬웠던 건 용인 반도체를 중단하는 게는 상당히 역부족이었다. 이미 굉장히 진행이 돼 있는 네, 상태였기 때문에 중단하는 건 어렵지만 추가적인 투자를 한다면
지방으로 해달라고 하는 게 저는 산업부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접근하기 어렵겠지만 어떤 큰 지향점은 지방 투자로 해야 되겠다. 또 가능하면 우리 전북이 예. 좀 끼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이후에라도 좀 뭔가 우리 전북도 그런 미래 첨단 산업에 자꾸 우리 전북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 정부부터 이제 그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 뭐 지방자치단체들 네.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아마 9월 정도쯤에는 윤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상황이 진행이 되어 있고 또 뭐 이른바 혁신도의 시즌 1과 시즌 2는 또 어떻게 다를 것인지 네. 궁금합니다.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예. 많이 있는데요. 그 요즘 국토부 장관 만나자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 그 지방 정부의 대표들께서 상당히 좀 만나자, 또 국회의원들도 꼭 만나자 하는 대부분 이슈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고 네. 또 철도망, 또 고속도로, 국도국지도 이런 인프라망 구축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근데 저는 이번 그 이재명 정부의 그 공공기관 이전 문제 핵심은 저는 속도와 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 느릿느릿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 된다. 예. 대통령께서 저한테 이제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장관 취임하고 제가 이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한테 딱 집어서 해수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해수부 연말 안에 이전할 겁니다. 네, 네. 제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연말 안에 이전합니다.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이 실제 12월 말까지 이전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굉장히 압박감이 많죠. 그래서 현재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집적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눠주고 뿌려주는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성과를 낼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전라북도 14개시면 하나씩 나눠준다 이러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집중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번 그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는 그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실제 실무적인 건 상당 부분 진행이 많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 보고하는 게 남아 있고요. 하지만 이게 너무 예민하고 지금 굉장히 소문이 막 이상한 소문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다 가짜 뉴스고 네. 오히려 거의 중요한 건 다 제 머릿속에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예. 또 이제 김민석 총리하고는 상당히 자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해왔고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바로 대통령께 보고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속도감 있게 또 혁신도시 중심에 집적하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 첨언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철사가 이렇게 우그러져 있잖아요. 네. 이 반드시 펴면 다시 우그러지거든요. 예. 정말로 균형을 잡으려면 좀 제껴주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지역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저는 배려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는 초안을 잡고 또 대통령과 최종 의논해서 그런 입장에 서서 결정되지 않을까. 시기적으로는 뭐 9월 안에 끝내는 걸로 현재 돼 있고요. 네. 다만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8월 정도에는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워낙 이제 조정할 게 너무 많기 예. 때문에 이제 마지노선은 9월로 놓고 있고요. 가능하면 8월에 진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게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그 8월이냐 9월이냐 그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국민들한테 공표를 하시는 그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부에 공개가 되는? 아니면 정부 내부 차원의 어떤 그 준비 작업까지가 내부적인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민들 상대를 하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좀 더 속도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어떤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도 진행이 돼야 되겠고요. 또 이게 아무리 굉장히 갈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예. 뭔가 몇몇 사람이 골방에서 결정하는 식의 어떤 논의는 또 지양해야 된다는 네, 게 네, 있기 네. 때문에
물론 그 균형점을 찾는 게 보통 힘든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예. 그렇지만 정부 내적으로는 좀 더 빨리 될 거고 국민들에게 오픈되고 또 공청회나 이런 걸 진행하면서 사회적 합의 과정을 네. 거치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을 내는 게 네. 현재 국토부가 생각하고 있는 로드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장관님께서 그 전북 경제발전과 관련된 핵심 과제 중에 하나인 금융산업 육성도 전북이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돕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이 문제 역시 이제 사실 공공기관 2차 이전 때 전북 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부대 공제회, 기존에 와 있는 국민연금, NPS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금 관련된 기관들을 좀 많이 유치하겠다 이런 그 구상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 또 어떻게 지원하시겠어요? 어떻게 네. 생각하시고 계신지? 일단 그 정부 차원에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제3의 금융지로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역점을 두고 이제 선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3의 금융 중심지로서 그 면모를 갖추는데 뭐가 필요한 거냐라고 하는 거 물어본다면 결국 자산운용사 중심으로 해서 전북이 좀 집적되고 집중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지역에 대해서도 여러 지역이 이견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전북 정치인권이라든가 좀 똘똘 뭉쳐서 좀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우리 초선 의원 때부터 저희들이 그때 그 LH 통합 때문에 토공과 중공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픔 속에서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이 됐는데요. 예. 이번에는 그런 아픔을 겪기보다는 원래 그 당시에 정부가 약속했고 또 우리 도민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제3의 금융지로서의 발돋움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근거들을 명확하게 만들어 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이번에 이제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 싶습니다. 뭐 그 장관이 맡고 계신 것 중에 이제 교통 인프라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북과 관련해서도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새만금 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조금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또 시민사회 단체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지금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고 소송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그 1차 소송에서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청문회 하고 있을 때 문제가 됐어요. 네, 네, 그리고 그렇죠. 바로 장관에 이제 취임하게 돼서 대책을 제가 이제 지시를 했는데 일단은 법적인 대처를 잘 하는 게 재판에 지게 되면 안 예.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현재 순조롭게 1차, 2차 집행정지도 잘 풀려서 네. 왔고 최종 이제 항소심 결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표현하기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어떤 대응을 한다. 그리고 이 뭐죠 변호사 예. 그 법무법인인가요? 네. 그런 소송 지원받는 법인 선정에도 좀 더 신중하게 제대로 네. 하고 또 새만금 공항 이 재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 보고를 받습니다. 아예 그냥 매일 큰 변화가 없어도 매일 그 일일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장관 직할로 이 문제는 보고받고 대응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실제 국토부가 소극적이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일부 비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 내부와 여러 번 토론을 했는데 전혀 그렇진 않은 문제였고 예. 사실 뭐가 이렇게 불의에 이제 그 이렇게 뭐라고죠 그런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국토부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 공무원들도 정확하게 대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오히려 국토부 차원에서 단순히 새만금 문제뿐만이 새만금 공항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방공항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는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천공항공사 또 한국공항공사가 있고 인천공항공사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1등을 달리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우리 국토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그 힘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지방 공항을 활성화시키고 또 지방 공항 활성화는 반드시 지방 교통 활성화와 연결되어 있고 또 지방 교통 활성화는 지방 관광 활성화 또 지역 성장 이게 다 연동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국토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이번 국토부에서는 교통 관광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국토부의 교통에 대한 우리 접근과 노력이 네.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인프라들이 실제 지방 여행 관광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까지 예. 확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국토부가 최선을 다해서 새만금 국제공항 문제에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철도 얘기를 좀 여쭤볼까요? 그 4, 5년 전인가 국회 국토위원으로 계실 때도 이제 국가 철도망 계획에 우리 뭐 새만금 인입 철도랄지 이런 것 반영을 시키느라고 상당히 애를 쓰셨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이 새만금 철도도 작년 말에 아마 기본 계획이 고시가 되어서 사업이 아마 곧 본격화하지 않을까 그런 네.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새만금 철도 비롯해서 도내 관련 철도 사업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건 그 제5차 철도망 계획을 네. 준비하고 있고요. 네. 일단 망 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 네.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2020년도에도 국토위원으로서 그때 참 소리 많이 지르고 다녔는데요. 지금 어쨌든 장관 입장에서 이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전체적인 어떤 입장에 서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을 보는 건 별로 좋지 않겠다. 예. 그렇지만 최소한 전라북도가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것만큼 분명히 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그러면 주요 이슈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전주 김천간 철도도 예. 있고 또 서해선 철도가 좀 중요한 문제 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익산 논산 간 철도가 그 대전까지 가는 철도가 굉장히 오래된 철도입니다. 그래서 예. 그냥 안전 문제 또 문제가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현재 이 5차 망과는 또 다른 문제로 해서 그 전라선 고속화 문제가 또 네,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예타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사실 국토부 장관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예타의 기본권이 안 나와버리면 예. 참 그 어려운 점이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번 5차 철도망에는 현재 대한민국 전체가 균형 발전에 철저히 복무할 수 있는 지방 중심의 어떤 철도망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이고 거기에 기반해서 우리 전라북도 전주, 익산, 군산 이 주요 도시의 철도망들이 정말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그동안 좀 서러웠던 것들이 좀 풀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진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뭐 말씀해 주신 사업들 전주 김천 뭐 서해안선 뭐 전라선 고속화 문제들은 사실 이게 뭐 수천억의 문제가 아니라 뭐 수조 원을 넘어서는 그 단위의 사업들이 엄청난 사업들이어서 하나하나가 이렇게 되기만 하면 도민들의 어떤 생활이나 수도권 여러 가지 이동성 확보하는 데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이어서 잘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말씀 좀 여쭤볼까요? 이제 네. 도내 뭐 최근에 고속도로가 많이 완비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과거에도 지금 세종에서 완주 쪽으로 있는 고속도로 구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이셨어요.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세종에서 이제 동전주 IC 쪽으로 접속이 될 경우에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도민들의 접근성도 상당히 높아질 걸로 기대를 보는데 이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저는 뭐 제가 장관으로서 그 뭐 확신세게 말하는 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초안을 잡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그렇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이제 국회의원 재선을 해서 국토위에 왔을 때 예. 저희 우리 김동완 보좌관이 맨 먼저 한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예. 그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이거 전주 빠졌다. 이거 예. 넣어야 된다. 그리고 전주 완중간 고속도로 예. 그거 해야 된다. 뭐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계획은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네. 이제 국회의원 낙선 시절에 새로 생긴 거여서. 네. 근데 이 완주 세종간 고속도로의 의미는 우리 전주에서 서울로 가는 건 두 가지 길이 있는 겁니다. 예. 고속도로는 하나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있고 하나는 호남 고속도로가 있는 거죠.
그 밑에서 올라오는 광주권에서 올라오는 고속도로도 그 두 개인 겁니다, 결국은. 근데 문제는 전남의 어떤 동부권 여수 쪽에서 올라오는 고속도로가 완주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익산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익산에서 서울로 가게 되는 예. 거죠. 그럼 익산 중심으로 해서는 굉장히 복잡할 때는 만성적인 어떤 예. 그런 밀리는 게 있고 또 다이렉트로 또 올라간다는 점에서 예. 서울에 접근할 수 있는 훨씬 더 유리한 점에서도 필요한 거라고 본 거죠. 그랬을 때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그 다음에 완주 세종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면 세종에서 동서울로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28년 말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세 군데의 어떤 독립된 서울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가지게 되면서 훨씬 더 많은 어떤 그 고속도로의 어떤 효용성을 느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면 명절 때라든가 이런 때 어떤 막힘 현상도 덜하게 될 거고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더 예.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이번 제가 공공역 2차 이전 준비하면서 하게 된 게 행정기관이거든요. 실제 이번에 뭐 예를 들면 금융위, 금융감독원 지금 과거에 예. 1차 때 못 왔던 그런 행정기관들이 상당히 대폭 세종시로 이전하게 됩니다. 대통령님께서 행정기관만큼은 해수부만 부산 보내는 거 말고는 다 세종에 네. 가도록 하겠다 이런 원칙이 세워졌기 때문에 세종이 커질 거거든요. 그랬을 때 상당 부분 이 세종이 대한민국의 행정 중심 도시로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전주권과 우리 전북권과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있다는 건 상당 부분 우리 전라북도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고속도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어떤 우리의 과업이 아닌가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의 그 발전축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우리가 5극 3특 관련된 정책을 굉장히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계시네. 최근에 지금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전북을 이제 광주, 전남 나가서 이제 제주도와 함께 뭐 경제적 사안별로 또 협력하는 메가시티도 좀 추진을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도내에서는 그동안의 대선 총선 때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지역 내부적인 발전 축으로는 새만금권이 하나의 축이었고 전주 완주권이 지금 하나의 축이었는데 이런 전북의 발전 축 어떤 형태로 나가는 것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추구하는 정책은 정부 정책과 잘 맞아떨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광주 전남 보면서 어떤 광주 전남 또 충청권 또 대구 경북 이런 네네. 통합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 정책과 맞아떨어지는 걸 실행함으로써 저는 광주 전남에 가져가게 될 어떤 지역적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점 하나 강조하고 싶다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 전략의 핵심은 5극 3특입니다. 예. 그래서 5극 3특 발전 전략에 철저히 기반하는 것들이 저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역사적인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전라북도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그 광역경제권 개념에서 광주, 전남, 전북이 하나로 묶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라북도에 있었던 수많은 기관들이 광주로 이전해서 예. 당시에 거의 뭐 8, 90%가 다 네. 광주, 전남으로 옮겨간 그런 상처들을 저희는 많이 봤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전북이 정말 굉장히 스스로의 내재적 발전, 우리 뭐 이원택 지사 당선인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 어떤 발전의 힘들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5극 3특에 기반하고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서의 명실상부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면 저는 전북과 광주 전남은 보다 분명히 구분될 필요가 있고 전북은 좀 표현하지만 희망이 있는 단단한 메가시티, 네네. 작지만 단단한 예. 그런 메가시티로서의 힘을 가지도록
발전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는 게 전 1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5국 3득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래야 되겠고, 과거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전북 홀로서기, 전북목을 네. 주장했던 이유도 저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북은 전북의 힘을 키우고 거기에 기반해서 저는 전북과 광주, 전남, 제주도가 대등하게 저는 발전할 수 있다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몰려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의 일부 도시는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소위 인구 소멸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볼 때 저는 지방 이전을 계속해서 균형 발전 시도하게 될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세종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 중심 복합 도시죠. 그 도시가 발전해 갈 거다. 네. 그럼 우리 전북이 굳이 아까 완주 세종 간 고속도로 말씀드렸지만 예. 그럼 어떤 충청권과도 유대를 기피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어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광역권 메가시티가 진행되면 될수록 저는 광역권 메가시티의 약점은 광역권 메가시티의 외곽인 자꾸 원심력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 이 중심으로 네. 거점으로 자꾸 모이게 되면,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서천 같은데, 서산 같은데 있죠, 논산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대전 충청을 통합되고 광주 전남이 통합된다면 저는 그런 그 지역 광역 메가시티의 소외지역이 생길 거고, 우리 전북이 단단하고 작지만 단단한 메가시티가 된다면 그런 우리 전북의 어떤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다면 좀 그런 점에서 우리 전북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5국 3득 체제, 그 다음에 전북 목의 어떤 찾기라고 하는 과거 역사로부터 또 다 대형 메가시티로 갈 때 우리 전라북도만의 그런 발전 전략을 가지고 간다면 그 속에서 전라북도의 희망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연장 선에서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그 핵심 발전 축으로 꼽았던 데가 이제 전주 완주권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또 통합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후에 완주 대신 김제하고 통합을 하자 이런 목소리들이 또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도 있는데, 전주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전주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입장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지역이 발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네. 거점 도시거든요. 예. 거점 도시가 튼튼하게 발전할 때 주변으로 확장성이 예. 생긴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 서울이라고 하는 그 거점 도시가 결국 지금의 수도권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전라북도도 거점 도시가 필요하다. 근데 이 거점 도시가 거의 지역적으로도 붙어 있는 구조가 아니라 사실 완전 에어싸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 지역적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전주 완주 통합을 통한 전라북도의 거점 도시를 만들어내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라북도 전체 지역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그 전주 완주 통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몇 가지 오류를 범해왔다는 거죠. 예. 어떤 당위성, 거점 도시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매달려서 진행할 건지, 아니면 전주 완주의 그 주민들의 요구로부터 어떤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할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주가 완주를 흡수하는 방식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되겠고, 네. 전주 주도로가 아니라 우리 완주 국민들에게 전주와 통합이 되면 과연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예. 굉장한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 완주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전주 완주 통합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정말 우리가 정말 인내심 있게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새만금 지역이 이번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솔직히 있습니다. 네. 군산, 김제, 부안 갈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새만금 발전에 과연 이 세 도시의 갈등이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예.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점에 비춰볼 때 만약에 전주 김제가 통합해 버린다면 이제는 새만금 속에서도 전주 김제 한편, 군산, 부안 네. 이런 식의 싸움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많이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랬을 때 저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이지만,
새만금 내에 있는 군산, 김제, 부안이 서로 대등하게 어떤 이 세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방향을 만들어 가는 게 더 우선적이고 네.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 새만금이 또 다른 우리 전주, 완주 중심으로 하나의 권역, 또 새만금 권역, 또 동부 권역, 또 남부 권역 이런 식의 어떤 각각의 그 권역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게 전라북도로 함께 모여질 때 전북에 더 큰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어진 시간이 아주 훌쩍 예. 넘어버렸는데요. 예.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30초만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네.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늘 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응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제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에 대해서도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하면서 하루아침에 전라북도가 바뀌는 건 안 될 수 있겠지만 최소한 과거에 겪었던 삼중소외, 낙후 이런 것은 극복할 수 있는 기반과 근거들을 만들어 내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전라북도가 앞으로도 희망이 넘치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로서 보다 본격적인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오늘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전북의 주요 현안과 전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북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져서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